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맛보기로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위원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요.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의 역풍 아닌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4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 정도로 난이도가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직위원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룸사롱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선 민주당이 제시한 시기와 직위원이 주장하는 시기가 아예 다릅니다. 민주당은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는데 직위원은 2023년 여름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더 할 얘기도 없죠. 너무 확정적인 정보니 한쪽은 가는 거예요. 양쪽 다 날짜를 틀릴 수는 없어요. 아니, 틀려서도 안 돼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이거부터 틀리면 골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 여러 번 출입했고 일부 날짜도 특정할 수 있다며 유흥업소 접대 제보가 확실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한 사진 속 동석자 2명에 대해선 법조 관계자로 이미 당에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사진 속 등장인물이 직접 제보한 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사진을 입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성은 2개죠. 민주당이 날짜를 틀렸거나 직위원이 여러 번 갔다고 하니 저게 언제인가 헷갈려서 그럴 수 있다지만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직위원 본인이 날짜를 1년 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후배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밥 먹고 한잔하러 갔는데 저 룸사롱을 갔고 기념사진 찍자 해서 직위원 본인은 찍고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룸사롱이니 단란주점이니 이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사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진실게임이 양상으로 가는 느낌이라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시기도 시기인지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 난이도는 너무 쉬워졌어요. 민주당의 카드만 있으면 직위원 넌 뒤졌다야. 왜? 거기서 아예 술 한잔 안 마시고 사진만 찍고 갔다는 거거든요. 직위원 변명이 허접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왜 욕해?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는 구석으로 갔으니 날짜로 1차 대가리 찍고 실제로 내부에 앉아있는 사진으로 명치 가격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더 꺼낼 카드가 있냐 없냐 그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직위원이 오전에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후에 바로 사진 깠잖아요. 민주당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직위원 입장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맞대응하지 않을까. 오늘 넘어가면 좀 상황이 어영부영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이 건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이 이미지 한번 봅시다. 뭐가 좀 보이세요?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때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후보자 삶의 궤적 곱하기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하기라서 결과가 0입니다. 후보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논리로 이해하는 건 불가한 부분이니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 후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 혹은 의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투표는 거래예요. 그래, 내 한 표 줄게. 넌 뭐 줄래? 한번 꺼내봐라 하는 보이지 않는 협상을 유권자들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공약집이 없으면 얘가 나한테 뭘 줄지 어떻게 알아? 약속 자체를 안 했는데 줄 필요도 없고 뭘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미 내 한 표는 얻어먹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기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 보세요. 선거 공약서 이재명 후보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라는 거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예요. 지난 TV토론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뭘 자기가 하겠다는 게 기억나질 않아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고 비판이 아닌 조롱을 합니다. 자기는 공약서를 낸 생각도 안 하면서 계획을 낸 사람을 조롱을 하고 있어. 반성해야지. 선거 공약도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토론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준석이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토론 난장판으로 만드는 건 자기 전략이라고 하니 냅두고 자신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게 몇 개나 있나 그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남들이 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말고 자기 스스로 선제적으로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있나 그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집 다들 보셨습니까? 주요 공약 10개가 올라와 있는데 한 개 빼고 진짜 취향 저격 공약집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문제들과 거의
99.9% 일치하는 공약들이에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것.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 경쟁력 떨어뜨리는 압도적 종양 1위예요. 그리고 복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10개 공약이 상당히 충족을 시켜줍니다. AI나 문화 강국, 중소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곁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산업의 동력으로 에너지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쪽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방 거점 대학 집중 육성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시장, 도지사 시절부터 중요하게 여기셨던 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부분만 강조해서 공산당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재벌 2세들이 뭐 하나 성공시켜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기도 여러 번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성공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라. 이게 얼마나 서민들한테는 허황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현실은 한 번 실패하면 좀처럼 재기하는 게 어려워요. 재벌 2세처럼 빨대 꽂을 데가 없단 말이야. 2번, 3번 실패할 수가 없어. 한 번 실패하면 사채업자한테 빨대 꽂혀가지고 쪽쪽 빨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악순환이 발생하냐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계속 이뤄가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데 코인이 우리는 재벌 2세처럼 수십 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개라고. 그래서 그냥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매번 부정수급 해가는 기사에만 꽂혀가지고 이거 다 없애야 한다 이러는데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 복지에 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공약은 다들 업로드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공약을 전부 다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현실 감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황당 공약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공약입니다. 목표는 좋아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 다시 들어오면 기업 경제 살리고 러스트벨트 해소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핵심이 뭐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최대 10년 동안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 없잖아요? 우리나라 건물 단 한 채도 못 올라갑니다. 농번기의 농촌 인력 95%였나? 아무튼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확실한 건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력이에요. 근데 이준석 공약을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부려먹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소리예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계엄 터졌다는 것과 같은 수준의 소리라니까요. 당장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은 물론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국격까지 떨어뜨릴 망상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이런다고 기업들이 와 인건비 싸다 하고 줄줄이 국내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어디 인건비 문제 하나 때문인가요? 온갖 규제, 높은 세금, 불안정한 노사 관계까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건데 당장 외국인 노동자 월급 후려쳐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이건 뭐 국내 노동시장은 교란시키고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합법화 해주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역시 너의 갈라치기 스킬은 예술의 경지다. 신이다 신.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이지 이 공약이야말로 이준석의 현실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공약서 한 장 없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는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도 없이 결과가 찾아오는 경우는 로또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로또 확률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후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